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더 만들어도 교통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진다. 바로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레스가 1968년에 발표한 논문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브레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브레스의 역설에 따르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여러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몇몇의 지름길을 선택한다는데요. 이는 곧 교통체증으로 연결되죠. 즉, 운전자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다 같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건데요. 결국 신설한 지름길 도로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레카! 세계에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발명품들은 크기부터 종류까지 각양각색이다. 그중 실험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발명품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불리는 기적의 물질 페니실린도 실수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플레밍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상구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그중 실수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배양기에 푸른 곰팡이 포자가 날아와 붙었던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곰팡이가 핀 배양기에는 세균이 모두 죽어있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 푸른 곰팡이가 폐렴균, 탄저균 등의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최초의 항생제이자 현대의학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페니실린은 우연의 결과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 우연의 산물 중 그 두 번째는 바로 문서나 컴퓨터 및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잠시 붙여놓는 조그만 메모지다. 그 포스트잇 개발 배경은 사실 그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래는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다 보는데 실수로 더 약한 접착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잔사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었었고요. 그거를 이제 기술 세미나 공유를 했었는데 마침 아트프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동료 과학자가 자기가 성가대에서 이제 찬송가에서 책갈피를 쓰다가 항상 떨어졌던 그런 부분을 접합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게 포스트잇 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종이를 얇게 깎는 기술, 손상을 주지 않는 정확한 강도, 그 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고 3년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됐는데 1977년에 출시된 포스트 스틱 노트는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현재는 대표적인 사무용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과학자들이 20세기 과학의 기점으로 삼는 X선의 발견 역시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이다. 렌트겐은 음극선에 대해 실험을 하던 중 우연히 X선을 발견하게 됐다. 검은 종이를 둘러싼 크룩스관으로 실험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근처에 있던 판이 형광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진공관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음극선이 금속벽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투과력이 강한 새로운 광선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지의 빛이라는 뜻에서 이 새로운 광선을 X선이라 명명했는데 렌트겐은 이 발명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 체내의 각종 소리를 듣는 청진기 역시 우연히 발명된 것이다. 의사였던 라이네크는 1816년에 심장이 좋지 않은 뚱뚱한 젊은 여자 환자를 만난다. 청진을 해야 했지만 그녀의 살집 때문에 손으로 타진할 수도, 그렇다고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댈 수도 없어 난감했던 그 순간 그는 단단한 물체의 한쪽 끝을 귀에 대고 다른 한쪽을 가볍게 두드리면 큰 소리로 들린다는 음향학적 사실을 상기해냈다. 이에 종이를 둘둘 말아 한쪽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을 환자의 가슴에 대 청진을 마쳤고
곧 청진기를 개발해낸다. 약 200년 전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는 어느 날 글을 쓴 종이에 아무 생각 없이 고무덩어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잡념에서 깨어 종이를 보니 종이에 쓴 글씨가 지워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곧 지우개로 출시됐다. 이러한 의외의 발명품들은 획기적인 과학 발달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낳기도 했다. 본래의 의도대로라면 실패한 결과지만 연구자들이 그 사건이나 현상이 주는 중요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유레카! 액체 질소도 물처럼 흐를까요? 바닥에 뿌리고 손에도 부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영하 196도니까 네. 이 바닥의 온도는 지금 한 20도 정도 되겠죠. 네. 그 온도 차이가 210도 이상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손바닥 위에 올려놨을 때도 여기 이제 36.5도, 36도. 그러나 이거는 온도 차이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기화되는 거죠. 단 주의할 거는 네. 옷에다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옷에다 뿌리면 찬 거가 그대로 남아있기 남아있으니까. 때문에 동상이 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액체 질소의 특징을 실험을 통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장미꽃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수님, 네. 장미꽃이 활짝 폈네요. 살짝 됐죠? 놀래라.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 선물이라면서요. 장미꽃이 단숨에 부서진 데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장미꽃 그 사이에는 물 분자들이 있죠. 네. 물 분자들이 바로 어때요? 액체 질소 속에서 얼어버리는 거죠. 네. 얇은 얼음 조각이 이제 치면은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제 바스러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 재료는 과자인데요. 이 과자를 이용해 액체 질소의 특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냉각시킨 걸 하나를 네. 건져가지고 이거 바로 손 대도 되나? 네, 괜찮아요. 냉각된 과자는 입안의 높은 온도와 반응에 순식간에 기화되는데요. 기체로 변한 질소가 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유를 이렇게 스포이드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액체 질소로 이렇게 또 다른 하나씩 간식을 만들어 주신다는 교수님. 바로 구슬 아이스크림이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만들기 쉽죠. 스포이드를 이용해 우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면 액체 질소에 닿는 즉시 동결돼 구슬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제 꺼낸 것들은 온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먹으면은 입천장에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동상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입천장에 까지거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간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을 듯해요. 유레카! 한여름 더위에 자주 찾게 되는 캔 음료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캔 음료뿐만 아니라 휘발유통이나 보온병 등 액체를 담는 용기들은 하나같이 다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크기의 재료로 기둥 모양의 캔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부피가 큰 모양은 원기둥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용량이 같은 기둥 모양의 캔 중에서 재료가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원기둥 모양의 캔인 거죠. 음료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용을 적게 드는 모양을 선호하게 되므로 우리가 원기둥 모양의 캔 음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용기의 모양이 원기둥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크기의 종이로 서로 다른 모양의 기둥을 만들어 이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칸과 10칸인 직사각형의 모눈종이 3장을 준비합니다. 먼저 삼각기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한 모눈종이의 가로를 3칸, 4칸, 5칸이 되도록 나누어 접으면 밑변과 높이가 각각 3칸, 4칸인 직각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역시 모는 종이의 가로를 2칸, 4칸으로 나누어 잡으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4칸과 2칸인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는 종이 가로의 양끝을 맞붙여 동그랗게 말아주면 지름이 모는 4칸에 조금 못 미치는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기둥에 알갱이가 작은 과자를 담아 그 양을 비교해 본 결과 원기둥 안에 가장 많은 양의 과자가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는 한 칸의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기둥의 실제 부피는 각각 얼마일까요? 삼각기둥의 부피는 60, 사각기둥의 부피는 80, 원기둥의 부피는 약 113으로 같은 크기의 종이로 기둥을 만들었을 때 원기둥이 가장 큰 부피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캔 음료의 용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데에도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 수학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유레카!